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장입니다. 20장 자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 네트워크 제가 앞에서 자바 IO 할 때도 설명드렸듯이 자바에 외부 입출력하는 장치입니다. 자바가 실제 지금처럼 많이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자바에서 제공하는 자바 네트워크 기능 때문에 지금 자바가 많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9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초반이었는데 그때 마침 자바도 같이 사용되었는데 인터넷이 네트워크 연동해서 어떤 기능을 구현하니까 인터넷이 나왔을 때 기존 다른 언어에서는 네트워크 기능이 없었는데 자바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는 요구와 맞아떨어져서 그게 쭉 발전되어서 지금 자바가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바는 서버에서 어떤 작업을 구현할 때 자바를 이용해서 많이 구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능에 의해서 자바가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20장에서 배우는 자바 네트워크 기능은 네트워크 관련 이론도 입문자가 당장 학습하기에는 세부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분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제공하는 자바 네트워크 기능은 네트워크 관련된 개념이나 기능을 이용해서 미리 다 API 클래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배우는 자바 네트워크 기능은 미리 자바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관련 API 기능에 학습한 후 그걸 이용해서 쉽게 예를 들어 채팅 프로그램이라든가 파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20장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연동 기능을 구현하면 여러분이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면 별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20장에서 배우는 네트워크 기능으로 구현해서 사용하면 접속하는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면 부하가 걸려서 원하는 대로 빠르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트워크 연동 시 빠르게 연동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바 IO처럼 네트워크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 자바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자바 네트워크에 관련된 세부적인 이론이나 기능을 네트워크 관련 서적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학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1절에서는 자바 API 기능 사용 시 필요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관련 이론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통신 정의입니다. 서버나 웹브라우저 같이 서로 다른 두 지점 간의 통신을 의미합니다. 자바에서의 네트워크 통신의 의미는 JVM과 JVM 사이의 통신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자바 네트워크 통신 구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컬이나 원격지 두 개의 다른 지점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 네트워크 통신입니다. 자,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컴퓨터에 두 개의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두 JVM 사이의 통신도 일종의 네트워크 통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을 일컬을 때는 두 개 다른 지점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네트워크 통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 통신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IP 주소, 포트 번호, 프로토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IP 주소. 컴퓨터는 자신의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컬과 원격지에 대해서 네트워크로 통신 시 로컬 PC든 원격지 PC든 통신하려고 하는 각각의 컴퓨터나 서버는 고유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네트워크 통신 시 IP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IP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법은 우리 현실에서도 각각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휴대폰으로 통신 시 각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는 달라야 하듯이 자바 네트워크 통신에서도 각각의 통신하고자 하는 PC나 서버의 IP는 달라야 됩니다.
자, IP 주소의 특징입니다. 32비트 주소 체계를 이용해서 각 컴퓨터를 구분합니다. 8비트씩 네 부분으로 표시하고 0에서 255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32비트 주소 체계를 IPv4라고 합니다. 인터넷 나온 지도 거의 한 30년 정도가 되어서 IPv4에 해당되는 주소도 많이 사용되어져서 고갈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128비트 주소 체계인 IPv6가 등장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도 브라우저나 네트워크 게임 시 서버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므로 각각의 컴퓨터에 IP 주소를 가지고 통신합니다.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IP config 명령 입력해서 엔터키 치면 로컬 컴퓨터에 할당된 IP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제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IPv4 주소와 IPv6 주소 두 개가 다 할당되어 있습니다. 실수 없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웹사이트에 대한 IP 주소에 매핑이 되는 이름을 도메인 네임 또는 호스트명이라고 합니다. 입력한 도메인 네임에 미리 IP 주소를 매핑해서 제공하는 서버를 DNS 서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 시작하면 접속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으로 프로그램 내에 미리 IP 주소를 설정해서 서버에 접속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굳이 IP 주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 포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쇼핑몰에 접근 시 일일이 IP 주소를 기억해서 접속하는 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처럼 웹사이트의 IP 주소에 이해하기 쉬운 도메인 네임을 미리 매핑을 시켜놓고 DNS 서버에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자, 그런 후 예를 들어 네이버닷컴으로 접속한다 이럴 때 브라우저에서 바로 네이버 서버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DNS 서버에 접속해서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 주소를 넣습니다. 얻어온 후 그 IP 주소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이버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서 쉽게 서버에 접속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DNS 서버 동작 방식입니다. 자, 쭉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통신의 구성 요소 포트 번호입니다.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버가 실행되는 상태에서 유저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해서 브라우저의 웹페이지를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서버에서는 당연히 웹 서비스를 하는 웹 서버가 실행되면서 유저 브라우저에서 요청한 페이지에 대해서 웹 서버가 받아서 다시 브라우저로 웹페이지를 전송해서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를 표시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 한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의 웹페이지를 서비스하는 웹 서버 또는 파일 업로드와 파일 다운로드를 하는 FTP 프로그램, 채팅 프로그램, 여러 개의 서버용 프로그램이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서버의 위치에 해당되는 IP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 시 실제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서버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할지를 또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버에 실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포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요청 시 당연히 웹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포트 번호의 특징입니다. 포트 번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자, 컴퓨터 서버에서 여러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는 0에서 65,535까지 할당할 수 있으며 0에서 1023까지는 시스템에서 미리 사용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미리 할당된 포트 번호들입니다. HTTP는 브라우저에서 웹 서비스 요청 시 사용하는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이 HTTP에 할당된 포트 번호는 80입니다. HTTPS는 HTTP 서비스 시 암호화해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할당된 포트 번호는 443입니다. FTP 프로그램은 파일 전송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1입니다. 텔넷은 23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용 프로그램은 미리 다 포트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실습하겠지만 우리가 만드는 채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23 이후에 숫자를 할당해서 포트 번호를 할당합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통신의 세 번째 구성 요소 프로토콜입니다. 자, 컴퓨터 간의 정보 전달 시 정보를 전달하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원격지에 있는 두 개의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 현실에서도 예를 들어 한국인과 미국인이 대화를 한다. 자, 이랬을 때 당연히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한쪽이 다른 쪽 언어를 사용해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미국말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인이 한국말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컴퓨터 사이에서도 네트워크 통신 시 지정한 규칙에 의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달받아야지 정확하게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 시 정보를 전달하는 규칙이 프로토콜입니다. 자, 프로토콜의 정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규약입니다. 상호간의 접속 방식, 데이터 형식, 오류 검출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토콜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HTTP, HTTPS, FTP, TCP/IP, UDP 등등등 네트워크 프로토콜도 종류가 많습니다. 포트 번호할 때도 HTTP, FTP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는데 그 HTTP는 브라우저에서 웹 서비스 시 웹 서버와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여기 있듯이 HTTPS는 HTTP 통신을 암호화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킹이나 이런 이슈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는 HTTP 방식으로 브라우저와 서버에 있는 웹 서버와 통신을 했는데 해킹이나 이런 위험이 증가하니까 이제 통신 시 HTTP 이 프로토콜을 암호화해서 통신하는 규약이 HTTPS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HTTPS 방식으로 통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통신을 해야지 좀 더 해킹에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HTTPS 방식으로 통신을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 프로토콜이 뭔가 종류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프로토콜의 세부 기능도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는 네트워크 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데 여러분들이 20장에 나오는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반드시 네트워크 관련 서적이나 과정을 이용해서 좀 더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줘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와 연동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게 필수니까 네트워크 연동과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배우는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하면 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 레벨에서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시 접속하는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면 딜레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꼭 네트워크 관련 이론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절에서는 실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관련 API 기능에 대해서 학습한 후 실습해 보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PC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실행한 후 IP config 입력해서 엔터 치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PC의 IP 주소를 출력해 줍니다. 제 PC 같은 경우에는 IPv4 주소하고 IPv6 주소 둘 다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금 IPv4 주소는 4자릿수로 표시가 됩니다. IPv6 주소 표시가 됩니다. 각각의 PC에 부여된 IP 주소를 통해서 다른 원격지 PC나 아니면 서버와 네트워크 통신을 합니다.